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네, 뭐 벌써 2월 달도 중반으로 접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거는요. 총선 4월 10일 날 있죠. 국회의원 선거 제22대입니다. 앞으로 이 한국 사회 이 총선으로 인해서 아주 들썩들썩하고 뜨거운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총선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또 운명도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어쨌든 뭐 선거 때만 되면은 늘상 이렇게 겪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우리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또 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어쨌든 이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이라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어떻게 우리 동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이렇게 한번 관심을 한번 갖고 이렇게 보죠. 근데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국민의 힘이요. 이 서울 구로구의 구로을 지역에 이 태영호 의원을 이 단수 공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경선하지 않고 여기에 단독적으로 좀 출마를 합니다. 이 구로을 지역. 이 구로을 지역은 뭐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좀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뭐 지역을 보면은 이런 지역이죠. 신도림동,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3동, 구로 4동, 그다음에 구로 5동, 다리봉동. 네, 여기 뭐 구로 시장도 있고 또 남구로요, 이 구로역, 또 신도림역. 어쨌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우리 쉽게 이 중국 동포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로을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더라도 이 중국 동포하고는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곳인데요. 근데 여기 국민의 힘이 이 태영호 의원을 이렇게 단수공천 후보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네, 뭐 그 부분도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태영호 의원은 제가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 다 알죠. 예, 탈북 출신. 그러니까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이 공사를 하다가 2016년도 8월경인가요? 그때 이제는 한국으로 이렇게 망명으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서울 이 강남구 갑에서 이제는 거기서 출마를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 금배지까지 달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보수당으로부터 이 공천만 받으면은 어, 당선이 거의 확정된다 할 정도로 좀 쉬운 지역이지만은 이 구로 지역 이 지역은 좀 이 보수당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 쪽이 다소 좀 우세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으로 입장을 볼 때는 이 험지에 출마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경선 없이 이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구로 구민들, 구로을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동포분들은 또 어떻게 이 반응을 할 것인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 이 태영호 의원을 보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그쵸. 이 태영호 의원을 바라보는 중국 동포들의 그 시선이랄까요? 뭐 이게 감정이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좀 그 발언한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중국 동포들이 좀 듣기 거북하다 그럴까? 뭔가 이제 반감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 힘이 이쪽으로 태영 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다.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러울 지역은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구도 이 민주당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태영 의원 가서 뭐 거기서 한번 좀 운동을 해봐라.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그런 심정이라든가 표심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종에서 제가 왜 이 태영호 의원 담수 공천을 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9월 23일경입니다. 그때 한참 2022년도 6월 1일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주 자격자의 어떤 투표권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었죠. 태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중국인 10만 명 투표권, 이 민심 왜곡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에서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 5,767명에 달했다. 전체 유권자, 외국인 유권자 12만 2,148명의 78.4%의 수준이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은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 영주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한 12만 명이죠. 그러니까 태영 의원도 일반 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특정 국가에 너무 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거는 민심을 왜곡하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는 특정 국가는 역시 이 중국 국적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제가 이제는 폄훼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왜 폄훼 발언으로 보는 거냐? 일단은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여러분들 하잖아요. 정말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절대 대수이고, 과연 이들이 그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가?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 이런 건데,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실제 영주 자격자의 투표율은 13.5%대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내국인 같은 경우는 뭐 50%, 60%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크게 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이거고요. 그리고 영주 자격자로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려면은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도 3년이 지나야 된다. 즉 영주 자격을 취득해서 투표권을 갖고 지방 참정권에 참여를 하려면은 최소한 한국에서 10년 동안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뭐 영주 자격 신청해서 이렇게 취득해서 저기 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경제 수준도 높아야 되죠. 범죄 기록도 없어야 되죠. 정말 아주 올바르게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를 그리고 증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2016년도 8월 달에 한국에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주 자격을 그 당시에 취득한 사람들보다도 늦게 한국에 온 사람인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글쎄요. 뭐 그때 국민의 힘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휩쓸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한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이죠. 예, 태영 의원이, 네, 파이낸셜 뉴스 볼까요? 이 중국인, 우리 땅 너무 쉽게 산다. 법으로 제한. 이런 제목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한번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산당 체제 아래의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참여를 했다. 네, 지난 2021년 7월 27일, 네, 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또 이 부동산 관련돼서 뭐 이런 걸 보고 우리 이 국내에서 이 부동산을 구매했던 분들 또 정말 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이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서 그 취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점점 일하는 중국 정보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지만은 한국인들도 중국에 가면은 얼마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다르죠.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권이지만은 이 토지 운영권, 그거를 경영권을 주고 파는 거죠. 일종의.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인도 중국인 것처럼 부동산을 주고 팔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사서 이렇게 있는 이 중국인이라고 했는데 그 중국인 거의 대부분은 이 중국 동포들입니다. 그러면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살 집을 산 거, 이거를 뭐 투기성으로 보는 거, 또 그거를 너무 쉽게 산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역시 태영호 의원이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탈북한 동포들, 그 북한에서 이탈해서 온 동포들은 오자마자 임대 아파트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 거주 지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국 동포들은 그런 거 없이 정말 홀로 단신을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한 2015년도경이나 이때는 다 자녀들도 초청해서 또 부모들도 같이 동반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정말 다 한국에 와서 가족 단위로 많이 살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그냥 큰 집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아파트라든가 자기 널찍한 빌라 하나를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 집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태영호 의원을 바라보는 중국 동포들의 심경은 조금 불편했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태영호 의원을 좀 잠깐 보면은 고향이 함경북도 명천군입니다. 1962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중국 북경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대학교, 그냥 4년사나 거의 한 8, 9년 가까이를 중국 북경에서 이렇게 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 조선족 동포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좀 관계성도 맺고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중국 동포들을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싸늘해졌는지 왜 이렇게 태도가 변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 태영호 의원이 그 2021년 5월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 서울시의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을 직접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매입을 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4,044가구에 달했고 미국인이 2,044가구, 그의 국적에서 1,815가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인을 보면은 역시
이 777 가구를 매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191 가구는 구로에서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어, 사들였다는 거죠. 그만큼 저는 구로구 이렇게 많이 샀다. 근데 서울 지역에서도 이 태영호 의원이 지금 지역구로 출마하고 있는 구로 을 지역, 이 중국 동포 출신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중국 동포 출신들이나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그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사서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이 구로구에 이렇게 이을 지역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국 동포들의 이 생활권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정말 등배지를 다시 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태영호 의원이 이 구로구에서 이렇게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국 동포들의 표심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목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이 중국 동포들의 표심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4월 10일 선거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제가 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은 그렇죠. 저도 좀 여기에 그로 을에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단수 공천을 했다는 것도 깜짝 놀라고, 과연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구에 이렇게 중국 동포들로부터 가장 반감을 살 수 있는 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다는 게 상당히 그만큼 이 국민의힘이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 또 하나는 어쨌든 태영호 의원이 저는 선거운동에 그냥 본격 돌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쪽에 이제 민감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정말 이 중국 정부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의 좀 조심성이 좀 요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는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면은 브로그 지역은 어쨌든 중국 동포하고 또 유대 관계를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구라는 거를 또 명심을 해야 된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에서도 최용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라도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브로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인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시고요. 네, 뭐 하여튼 이번 4월 10일 또 총선을 앞두고 뭐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제는 어수선하기도 하고 들썩이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